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긴 공백을 깨고 돌아온 랜드로버의 오프로드 아이콘 디펜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차량을 살펴보기 전에 이 디펜더의 체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펜더는요 5018mm의 긴 전장과 각각 1996mm, 1967mm의 전폭과 전고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익스플로러 패키지가 더해지면서 이 스노커를 비롯해서 루프렉 그리고 사이드 캐리어 등 다양한 요소들이 더해지며 그 실제적으로는 더 높고 좀 더 넓은 차량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3022mm에 이르는 긴 휠베이스를 통해서 실내 공간과 적재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요. 이제 강력한 디젤 엔진과 그리고 AWD 시스템이 더해진 만큼 공차 중량도 2505kg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크고 무거운 차량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펜더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개성 넘치고 독특한 디자인으로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승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익스플로러 패키지가 더해지면서 더욱 독특한 디테일들을 갖고 있죠. 직선적이고 굉장히 개성 넘치는 디테일이 돋보이는 프론트 그릴과 이 헤드라이트의 조합, 여기에 독특한 바디킷의 이미지는 사실 도로 위에서 단번에 시선을 끌기 충분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검은색 데칼이 새롭게 더해지면서 좀 더 개성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측면으로 오면 이 새로운 디테일이 보입니다. 바로 스노클인데요. 자, 도강시에 차체 안쪽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 공기 흡입구와 유입구를 이 상단으로 뺀 것이죠. 이를 통해 이 도강시에 좀 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직선적인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정말 이 캐빈부터 쭉 이어지는 이 직선은 굉장히 다부지고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터운 클래딩 가드가 차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굉장히 견고하게 다듬어져 있는 루프렉이 장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순정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샤크한 테너를 방해하지 않는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도 이 익스플로러 패키지의 특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자, 후면 역시 개성 넘치는 디자인으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면으로 딱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독특한 형태의 리어 커뮤니케이션 램프가 차량의 존재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여기에 바디킷이라던가 이런 각종 디테일들은 정말 컨셉 모델에서 보았던 이런 디자인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역시 이 익스플로러 패키지의 특권입니다. 자, 이 사이드 캐리어죠. 아주 큰 그런 크기는 아니지만 조금 더 실용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고요. 이렇게 루프렉에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한 체결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순정 액세서리로도 굉장히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디펜더의 매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디펜더의 실내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펜더는 굉장히 직선적이고 수평적인 대시보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펜더 레터링을 새긴 소재를 적절하게 연출해서 굉장히 감각적인 공간을 연출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실내 공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납 공간을 굉장히 극대화하려 했던 이 브랜드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이런 작은 수납 공간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센터 터널 하단에도 아주 큼직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컵홀더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열어보면요, 냉장고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쿨링 박스가 마련되어 있어서 더욱더 쾌적한 이 장거리 여정에서의 음료 보관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디지털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랜드로버의 것과 유사한 모습이지만 스티어링 휠에서 완벽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센터 페시아의 디자인 역시 좀 다른 모습입니다. 특히 이 PB 프로의 연출이 좀 새롭게 눈길을 끌어요. 기본적인 그래픽 테마도 많이 달라졌고요. 조금 더 직관적이고 또 태블릿 PC를 다루는 듯한 그런 기분을 제시합니다. 이외에 버튼이라던가 다이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하고 직선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단번에 차량의 기능을 확인하기 우수한 편이죠.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터레인 모드라던가 이런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때 이렇게 추가적으로 조작을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공조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런 기능이 좀만 적응이 된다면 이 작은 패널에서 다양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또 새로운 매력을 누리게 됩니다.
실제 도어를 열어보면 이 차량의 수납 공간에 대한 욕심, 이 공간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어 패널 같은 경우도 이런 작은 손잡이 공간부터 시작해서 넉넉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레그룸도 상당히 여유롭게 확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상단의 개방감도 굉장히 우수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잘한 수납 공간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이 공간의 여유, 이 공간의 활용성에 대한 이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넉넉한 체격 덕분에 2열 공간 역시 쾌적한 여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만족스럽게 구성되어 있는 레그룸, 특히 이 플로어가 굉장히 평평하게 다듬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열 시트의 크기 역시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화려하거나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지만 이 쾌적한 공간을 제시하기엔 충분한 모습이고요. 여기에 이제 에어벤트 및 이 2열 히팅 시트 버튼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도 다양한 파워 아울렛과 충전 포트가 마련되어 있어서 차량의 다양한 매력이 더욱더 높아진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요. 2열 중앙에는 이렇게 깔끔한 암레스트와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디펜더의 적재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일게이트는 이렇게 옆으로 열리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이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에는 1075리터의 넉넉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내구성이 좋은 소재와 이 패턴화된 바닥을 이용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우에는 이렇게 파워 아울렛과 콘센트가 자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짐을 고정할 수 있는 후크,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을 실었을 때 차체가 내려앉는 걸 방지하는 레벨라이징 기능, 그리고 아주 독특한 스타일로 처리되어 있는 이 카고넷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시는 것처럼 2열 시트가 4대 2대 4 비율로 분할 폴딩이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2380리터까지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매력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쓰지 않더라도 충분히 넉넉한 공간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디펜더의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닛을 들어 올리게 되면 이렇게 인제니움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최고 출력 240마력과 43.9kgm의 토크를 제시하는 인제니움 D240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AWD 시스템이 더해져서 견실한 운동 성능을 제시합니다. 실제 디펜더는 이러한 구성을 바탕으로 정지 상태에서 9.1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고요. 그리고 랜드로버의 다양한 오프로드 기술들이 더해지면서 이 진정한 오프로드 아이콘의 강인한 운동 성능을 선사하게 됩니다. 참고로 공인연비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이 거대한 체격에도 불구하고 복합 기준 9.6km/L의 공인연비를 제시하고 있고요. 도심과 고속연비 또한 각각 8.9 그리고 10.5km/L로 전체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수치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디펜더와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 이 차가 어떤 특징과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는 딱 타는 순간부터 정통 오프로더다, 정통파 오프로드 지향의 SUV다 라는 걸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 몇 번의 시승을 통해서 제가 사실 높은 드라이빙 포지션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좀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 차는 딱 보더라도 명확해요. 컨셉이 나 오프로더니까 나 높다고 뭐라 그러지 마 라는 느낌이 있어요. 실제 굉장히 높은 시트 포지션을 느낄 수가 있고요. 덕분에 굉장히 쾌적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차는 디스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캐릭터가 굉장히 명확하고 그 캐릭터에 맞춰서 명확하게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차량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차의 높은 포지션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아주 직관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좀 큰 편이긴 하지만 아주 큼직한 버튼과 다이얼을 통해서 차량의 기능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손이 닿는 곳에 다양한 기능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사용자 편의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타입의 충전 포트, 파워 아울렛 마련되어 있고요. 저 이거
냉장고 최고입니다. 냉각을 2단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쾌적한 그런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차에 제가 실내 공간 설명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다양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정말 아무데나 이렇게 물건을 툭툭 놓을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수납 공간의 매력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펜더라는 차량이 어떠한 개념 아래에 제작이 되었고 또 어떠한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점은 굉장히 조용하다는 점이에요. 이 차는 분명 디젤 파워트레인을 품고 있는 SUV입니다. 그런데 체감되는 진동이나 소음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물론 그 약간 디젤보다는 좀 기계적인 윙잉 하는 소리가 좀 들리기는 하는데 그렇게 거슬리는 편이 아니라서 생각보다 쾌적하다, 만족스럽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게다가 보이시죠? 제가 지금 시트를 굉장히 세워서 또 높여서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헤드가 충분히 여유롭고요, 레그룸도 여유롭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기댈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탑승자의 만족감이 굉장히 우수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시트의 질감이라던가 마감 나쁘지 않아요. 물론 좀 징울 소재가 섞여 있는 게 뭐 특정 사용자 분들에게 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이 시트의 느낌이 굉장히 좋아서 탑승자의 만족감이 상당히 뛰어나겠다, 그런 생각이 그냥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굉장히 뛰어난 한글화에 조작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대다수 사용자분들이 이전에 제규어 랜드로버가 보여줬던 인포테인먼트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차는 굉장히 크고 또 공차 중량도 2505kg에 이르는 아주 육중한 차량입니다. 이런 차에 240마력과 43.9kgm의 토크를 제시하는 2리터 디젤 엔진 좀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영국에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V8 모델을 준비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즉 출력이 좀 아쉬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주행을 시작해보면 괜찮아요. 물론 아주 날카롭고 아주 폭발적인 그런 출력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상적인 주행을 할 때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신호가 바뀌면서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았는데 딱히 뭐 다른 차에 추월을 당하거나 뭐 흐름에 뒤처진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능숙하게 흐름에 맞춰 주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디젤 엔진 굉장히 정숙합니다. 물론 제가 이미 제규어라던가 랜드로버의 여러 차를 경험을 하면서 인제니움 디젤 저 정말 좋아해요 라는 걸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디펜더에 적용되어 있는 인제니움 디젤 엔진 역시 굉장히 매끄럽고 조용하고 그러면서도 부드럽고 힘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막 강하게 밟으면서 속도를 높여 달리기에는 좀 답답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일상적인 주행이라던가 SUV에게 기대하는 성능은 충분히 구현하고 있다, 그렇게 좀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엔진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고 배기음이라던가 이런 것도 거슬리지 않아서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디펜더 이러니까는 오프로드만을 타야 되는 그런 차라고 인식이 되지 않고 일상적으로 타기 좋은, 일상부터 시작해서 오프로드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차량이겠다라는 만족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인제니움 디젤 엔진의 합을 이루고 있는 8단 자동 변속기, 제가 사실은 여러 시승을 통해서 듀얼 클러치보다 톡 컨버터 변속기를 좀 더 좋아한다라는 개인적 취향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여유롭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물론 빠르면 빠를수록 차가 매력적이겠죠. 그렇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좀 더 부드러운 드라이빙이 원하다 보니까 이러한 8단 변속기 셋업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변속 모드가 마련되어 있고 기어 레버를 앞으로 당기면서 밀고 당기면서 수동 변속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이 드라이빙의 매력을 살려주는 부분입니다. AWD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운전자가 딱히 어떠한 구동 방식이나 구동 상황을 인지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정말 좋지 않은 상황, 정말 험로 같은 상황에서는 로우 기어를 체결할 수 있는 버튼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직관성은 떨어지지만 버튼을 눌러서 이 드라이빙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매력적이에요. 에코, 뭐 컴포트, 샌드, 머드, 샌드 가시구나. 이건 뭐지? 아, 빙판이었고, 그리고 락, 그리고 도강, 이렇게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로우 기어까지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능숙한 운동 성능을 보여주더라고요. 실제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미디어 오프로드 시승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게 무언가 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쭈뼛쭈뼛 하다가 극복을 해야, 아, 이 차가 방금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떻게 극복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 그냥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고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라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되게 능숙하게 오프로드 성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이렇게 출렁거리지 않고, 너무 이렇게 쿵탕쿵탕거리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고 능숙하게 오프로드 코스를 주파를 하다 보니까, 이 운전자에게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준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코스는 온로드 코스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디펜더가 오프로드 아이콘이라는 건 알고 계시지만 과연 온로드에 있어서 쓸만할까라고 고민을 하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번 시승을 통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차요, 온로드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네. 온로드에서도 굉장히 부드럽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실제 기본적인 승차감이 막 거칠거나 우악스럽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생각보다 노면에 대한 대응력도 좋고요. 또 어느 여유도 있어요. 이 차가 이제 바디온 프레임 방식이 아닌 모노코크 방식, 그러니까 D7X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 모노코크의 그런 세련된 매력을 가져가면서도 바디온 프레임 방식 수준의 아주 강력한 차체 강성을 확보한 게 특징이거든요. 이 AWG 시스템에다 차고 높이까지 조절이 되는 이런 서스펜션 시스템들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능숙함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뭐 레인지로버라던가 뭐 레인지로버 벨라 같은 그런 프리미엄 SUV급만큼의 그런 세련된 뭐 고급스러운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어지간한 대중적인 중형 SUV, 대형 SUV 그 수준의 승차감은 충분히 제공해주고 있어요. 야, 펜도가 오프로드가 아니고 온로드도 이렇게 좋아? 이렇게 주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어쨌든 랜드로버 안에서는 이 급의 차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 정도 체격과 이 정도 가격의 차량들이. 그러면 서로 상충되지 않나 싶었는데, 확실히 이 존재감 자체가, 디자인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좀 구분은 되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들 살짝씩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중첩되진 않는다, 그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처럼 유턴을 할 때에도 차의 움직임이나 그런 무게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편하게 전개가 돼요. 그리고 깔끔히 포장된 도로도 승차감은 굉장히 좋겠지만, 이 우둘투둘한 구간이라던가 표면이 좋지 않은 공간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부드럽게 넘어가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실제 주행 중에 포토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연속된 띠 구간이라던가 과속방지턱, 아니면 이렇게 좀 오돌투돌한 그런 노면을 만났을 때 분명 내가 이러한 구간은 지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그게 불쾌하다거나 스트레스가 된다거나 아프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시트도 생각보다 쿠션이 좋아서 많이 뭐 다듬어주고 걸러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진동이라던가 충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유입되지 않는 편이에요.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서 셋업이 굉장히 잘 됐구나, 굉장히 공들였구나, 그런 소감이 주행 내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제 차가 크고 또 무겁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효율성에 대한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연하겠죠. 효율성 걱정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시승을 하면서 이제 자유를 좀 달려봤는데, 자유로 정속 주행을 한 결과 리터당 15km/리터 정도? 생각보다 연비가 잘 나왔어요. 게다가 이 차가 지금 루프렉
달려 있고요. 사이드 캐리어 달려 있는 어떻게 보면 공기 저항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차란 말이에요. 디자인도 이렇게 좀 투박하죠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연비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가 정말 공들여서 만든 차구나. 셋업이 굉장히 섬세하고 공들이고 노력했구나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온로드부터 오프로드, 그리고 기본적인 공간에 대한 여유부터 승차감, 기능, 디테일, 그리고 이런 좀 독특한 소재를 이 실내 공간에서 보여주는 점, 외장 컬러의 차체 컬러를 실내에 보여주는 이런 디테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교하고 되게 고민 있게, 욕심 있게, 그러니까 욕심이 한가득 담겨 있는 그런 차량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더욱더 매력적인 존재로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랜드로버 디펜더를 함께 타봤어요. 디펜더가 저는 사실은 오프로드 아이콘 이런 존재로만 좀 기억이 되고 있는, 좀 알고 있는 그런 차였는데, 오늘 체험해 보니까 개성 넘치는 패셔너블한 디자인, 그리고 공간에 대한 가치, 기능, 온로드 주행 성능과 승차감, 오프로드 퍼포먼스 빠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아마 1억 원 정도 되겠죠. 1억 원대에서 1억 원 초반대에서 1억 원 아니면 뭐 어바웃하게 1억 원 정도에서 프리미엄 SUV를 찾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차 한번 볼만하다고 봐요. 굉장히 개성 넘치고 분명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선택, 그렇지만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사실 랜드로버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조금 미운 털이 박혀 있죠. 실수도 많이 했고 안 좋은 점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차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일단 한국 기업이 만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많은 부분이 달라졌고 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차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자동차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고요. 여기까지 디펜더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